일단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작년에 180억 정도 실적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만 약 한 14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최고로 많이 냈을 때가 2018년도에 275억 정도를 좀 냈었거든요. 저는 올해나 또는 내년도가 되면 최고 실적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가성소다 쪽에 있어서의 매출, 증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공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성소다는 필수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성소다는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런 소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, MTN 야간 특송 정재훈 전문가입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어느덧 2500선을 눈앞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.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기분은 속상하시겠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중요한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. 우선 8월 달에 고점 자리 때 2550포인트 이 언저리 때는 PBR 1배 정도 수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기점으로 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, 뭐 악재가 형성이 되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과거에서처럼 뭐 9월 달처럼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자리대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핵심적인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1차 마디의 고점 자리대는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38.2%, 즉 2580포인트 정도를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반등의 목표치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에 좀 맞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도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오지 않고 5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. 여기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. 그 이유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 쪽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쪽도 포함이 되겠죠. 폐배터리 쪽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. 그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 쪽도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쪽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 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, 실적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중소형주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걸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 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법 높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업인데요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에 공통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삼성 쪽에 공급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한 4배 정도는 확대를 해야 될 거예요.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2차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 양극재죠. 특히나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재예요. 그런 기업을 만드는, 이런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.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
백광산업입니다. 백광산업은 일단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작년에 180억 정도 실적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만 약 한 144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최고로 많이 냈을 때가 2018년도에 275억 정도를 좀 냈었거든요. 저는 올해나 또는 내년도가 되면 최고 실적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가성소다 쪽에 있어서의 매출, 증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공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성소다는 필수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성소다는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런 소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역에서 상당한 거래량들이 들어왔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난 이후에 4,000원 언저리대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과거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이상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좀 더 올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어느 순간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기 위한 거래량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집성 거래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?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성장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있어서의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죠. 그러면 당연히 백광산업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여기 한 가지에 반도체 쪽도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백광산업이 소재를 공급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다음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 뭐 4,6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그냥 뭐 4,500원 정도, 그 4,500원 부근부터 뭐 한 4,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6,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뭐 6,000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미니멈적인 가격이니까 한 6,000원짜리대를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 가격은 혹시 모르니까 저점이 하회해주는 뭐 그런 자리대죠. 약 한 3,500원 정도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요.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MTN 야간 특송 정전이었습니다.